자, 오늘 이 기사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이 부대 방어태세를 브라보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도 미군 무대에 있어봐서 압니다. 30년 전이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노멀입니다. 노멀 정상. 그 다음에 좀 위험하다 하면 알파. 그 다음 좀 더 위험하다 하면 브라보. A, B, C, D를 그렇게 부릅니다. A, B, C, D를 발음만 A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브라보는 B를 따서 브라보라고, C는 찰리라고 하고, D는 델타라고 합니다. E는 에코라고 하고, F는 팍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투 통신을 했기 때문에 뭐 L은 리마 뭐 이렇게 뭐 디셈버 뭐 그렇게 합니다. september라고 하고. 자, 그런데 브라보를 유지한다. 이 이유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침이다. 미군이 왜 이렇게 안보태세를 강화할까요? 여러분?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왜 이러지?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이 그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1년 전부터 적용해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걸 검색하면서 조금 이상한 점은 동아일보가 이걸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부대 방어태세 알파에서 브라보 올린 것은 1년 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거다.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동아일보 한번 볼게요. 주한미군이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투입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 사람이 별 4개 대장이네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입니다. 미 육군 대장.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다른 데로 뺄 수 있다. 이 소리죠. 지금. 그죠? 자, 그런데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철수설이 나오던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이 미국에서 교대 병력이 와서 지금 순환 배치를 하고 있다. 평택에. 여기 보면은 미육군 7보병사단 1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 미국으로 가고 미육군 4보병사단 1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 근데 한국에 다시 오는 부대는 레이더 여단인데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기계화 보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 기계화 보병이라는 건 탱크나 전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장갑차. 근데 앞에 있었던 고스트 여단, 고스트 여단은 탱크나 장갑차가 아니고 그 바퀴 달린 차륜형 장갑차로 해서 신속하게 전장에 투입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여단이 지금 보면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M1 전차, 그 다음에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이런 중장비형이 아니고 바퀴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적진에 투입하고 공격하고 빠지는 히트앤런해서 빠지는 아주 그 신속 부대인 반면에 한 4,500명에서 5,000명.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부대는 이런 그냥 전차나 장갑차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부대는 병력이 4,500명에서 한 5,000명쯤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지금 주한미군이 한 25,000명 되죠. 그 중에 한 5,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 25%면 되잖아요. 왜 이럴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가서 야, 그 버튼 눌러 이러면 벙커버스 날아갑니다. 그럼 이란 핵시설이 박살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중앙아시아에서 제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하고 이란을 밀잖아요. 거기 북한은 기술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한 몸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란이 그런 식으로 박살난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정이 지금 며칠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벙커버스터 발사해 눌러 전쟁이 확전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왜 러시아 푸틴의 최측근이 지금 평양에 온 지 2주 만에 또 와가지고 2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가 뭡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2주 전에 와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좀 도와줘. 그건 언론 플레이고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가 벌어질 수가 있죠. 왜 급히 2주 만에 전화하면 되지. 급한 일 있으면은 왜 직접 오냐 이거예요. 전화하면 다 도감청 되잖아요. 미 CIA가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오는 거예요. 지하 막 100m 밑에 내려가가지고 미군이 운영하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정찰기가 못 듣게 지하 깊숙한 데 내려가서 푸틴이 이야기한 극비 지시를 공유를 했겠죠.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뭘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지경이냐.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죠. 그 전에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작년 12월 12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군의 군 지휘부가 어떻게 돼 있느냐. 마비돼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 들어왔는데 국방부 장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육군 참모총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사령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방사령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첩사령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럼 누가 하고 있느냐? 대리들이 하고 있다. 대리. 그 밑에 부하 대리. 이 대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쥐가 장관도 아닌데, 내가 사령관도 아닌데, 나 그냥 대리인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겠냐요? 책임감이 없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군 수뇌부 공백 70일. 이거 2월달 기사입니다. 리더십 부재, 정책 구멍 우려 커진다. 장관, 육군 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부 자리 공석. 현상 유지 분위기 계속. 지금 국방부 차관 김선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지휘부가 뭐 문제가 되어서 K방산 뭐 전차 몇 대 팔아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 우리가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은 금배지단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싸웁니까? 도망갈 걸 아마. 국회의원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기사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직을 수행 중인 군보직은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 사령관 등 총 6개 자리다. 군수뇌부가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군 군수뇌부가. 대리가 앉아있어요, 대리. 대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뭐 연합뉴스 기사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5월달 기사입니다. 군 인사 중단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4월에 장성들 승진 인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일부 지휘관은 다시 재임, 장기화해서 경계태세가 악영향 우려가 있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영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장성인사 적재 신속히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여기 지금 문제점이 뭐다. 육군 7사단장, 11사단장, 36단 등등등 재임기간이 전임 지휘관들보다 한 반년에서 7개월 길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지고 탄핵 소추안 가결시키면서 6개월 동안 나라가 절단났잖아요. 그게 지금 안보 공백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죠. 국회의원들은 정권 잡고 나 이제 장관 가면 좋다. 용산에 한번 들어가 볼까? 총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죠. 배지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혹시 이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 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뭐 악영향은 없을까? 중동에서 오는 유조선이 제대로 올까? 대한민국의 유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 3개월만 못 오면요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납니다. 뭐 우리나라에 기름 납니까? 우리나라는 기름은 안 나지만 그 원유 크루드 오일을 싣고 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케미칼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울산의 SK, S오일, 그리고 여수의 GS 칼텍스, 충남 대산항의 현대 오일뱅크 무려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S오일은 아랍계 회사지만 정말 괜찮은 나라죠. 정말 똑똑한 나라죠.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너무나 똑똑한 나라예요. 원유가 안 나는데 그 원유를 싣고 와서 리파이너리 그 케미칼 공장에서 재정제를 해서 이렇게 가성비 좋고 값싸고 품질 좋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기름이 안 오면 기름이 아직 못 온다. 타이완에 전쟁 난다. 그럼 원유선이 오다가 한참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까? 언론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람을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언론사 근무했지만 외신 뉴스가 이런 걸 좀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르지 뭐. 국민들이 언제 앉아가지고 계속 외신 뉴스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지도부 공백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방장관, 신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해야 되겠죠. 인사청문회 딜레이 되겠죠. 보나마나. 한 달이나 또 가겠죠. 그러면 국방장관이 인사해야 되는데, 국방장관이 뭐 이 자리를 못 차지하면 또 딜레이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육군 참모총장도 없는데, 방첩사령관도 없는데, 수방사령관도 없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몰아내면 된다 생각한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도 있죠. 지금 새 정부에서 늦어지는 외교안보 인사. 자주파는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 이거 아닙니까? 동맹파 아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알력설이 있고 박지원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종석 그러니까 국정원장 후보자 자주파 6인회가 있다. 자기도 여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위성락은 동맹파인데 대미 외교를 담당하고 자주파 이종석 등은 중국과 러시아를 담당한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재명 대통령은 DJ보다 더한 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데. 박지원이 뭐라고 하느냐. 사실 몇 년간 계속된 6인의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국정원 담당했던 임동원, 정세현, 문정인, 이종인, 서훈, 박지원이 그 멤버다. 뭐 이런 사적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 사이에 또랑에 갇혀있는 소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미국 풀도 뜯어먹어야 되고 저쪽에 있는 중국 풀도 뜯어먹어야 되고 러시아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거 아주 굴욕적인 소리인데 그러면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게? 이런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